2023년 11월 미국에서 기아 자동차의 2019년형 소렌토가 알 수 없는 원인의 화재로 전소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이 언론에 보고되면서 국산차 이미지 추락을 걱정하는 여론을 대신해 사람들의 관심은 운전석 기어박스 옆 컵홀더를 향했습니다. 이 컵홀더에는 음료가 가득했던 텀블러 한 개가 있었는데요. 비록 외부는 검은 그을음으로 알아볼 수 없었지만 텀블러 안에 있던 음료는 멀쩡했고 심지어 얼음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이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게시물의 조회수는 9억 회를 넘기는 등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 텀블러의 제조사는 올해로 111년을 맞이한 스탠리였습니다. 차량 화재 영상이 언론과 SNS에 큰 관심을 받자 스탠리 텀블러의 글로벌 CEO 테렌스 라일리는 영상 하나로 자사 텀블러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게 되었다며 고마움의 표시로 영상을 업로드한 다니엘이라는 여성에게 새 텀블러와 차량을 선물하며 주목받았어요. 1913년 전기 단열 전문가였던 윌리엄 스탠리 주니어는 유리를 사용한 기존 보온병을 개선해 세계 최초로 진공금속 보온병을 만들었어요. 사실 윌리엄 스탠리 주니어는 일반 사업가가 아니라 의료전기 시스템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미국의 전기공학자로 1885년 교류변압기를 개발했는데요. 교류변압기 분야에서만 129개의 특허를 취득한 전기 전문가였죠. 1890년 스탠리 전기제조회사를 설립하며 변압기를 비롯한 전기장치를 생산하는데 전력을 장거리로 전송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 한 그의 변압기는 현대적인 전력 분배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죠. 변압기는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을 형성해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술이 내부에 수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진공 건조 공정이에요. 스탠리는 오랜 기간 변압기를 연구하고 발명하며 자연스럽게 용접 공정을 통해 강철을 진공 상태로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능력이 뜻밖의 상황에 쓰이게 됩니다. 당시 보온병은 유리로 만들어져 열이 차단되지 못하고 금방 식거나 물통이 쉽게 깨지는 일이 많았어요. 그는 이 유리 진공병을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실험을 시작합니다. 몇 주간 이어진 실험 끝에 스틸을 이중으로 벽을 세우고 그 사이를 진공 형태로 만들어 열 단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죠. 이렇게 강철로 만든 진공병은 던지거나 굴리거나 떨어뜨려도 문제가 없었고 유리로 만든 진공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구성이 튼튼해졌는데요. 스탠리는 이 병으로 특허를 받고 그레이트 베링턴의 스탠리 단열 회사를 설립 후 슈퍼백이라는 이름으로 강철 진공병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리 텀블러의 견고함과 뛰어난 보냉 능력은 장시간 야외 근무를 하는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서 우수한 보온병으로 인정을 받으며 인기를 얻었어요. 1920년 뉴욕을 기점으로 미국 전역에 퍼지던 건설붐으로 고층 건물 건설에 현장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노동자들은 작업을 위해 고층에 올라가면 일과가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못했었죠. 이때 스탠리 보온병이 노동자들에게 오랜 시간 따뜻한 스프와 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도시락으로 활용되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시장을 확대해 나가던 스탠리는 1940년 미군의 군수품으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은 텀블러를 비행기에서 떨어뜨리거나 군장비로 깔아뭉개며 테스트를 해보는데 다양한 악조건 속에서도 내구성을 인정받아 군용 수통으로 전쟁에서 활용돼요. 특히 튼튼하고 단열이 좋아 음료나 음식 외에도 혈액이나 약 등 중요한 물질을 옮기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죠. 이렇게 미군의 수통으로 납품되며 남성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독특한 녹색 패턴의 헤메톤 그린은 브랜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65년 내슈빌에 있던 알라딘 인더스트리에 인수된 후 식품군을 확장하며 소비자 시장으로 발을 넓혀가요. 스탠리는 빌트 포 라이프라는 모토로 도시락과 머그잔, 캠핑용 조리용기와 휴대용 아이스박스 등 아웃도어 시장으로 진출하며 40대 남성들에게 스탠리의 헤머톤 그린은 선망의 대상이었죠. 잘 되는 브랜드가 늘 그러하듯 좋은 것들을 그대로 두고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고심하는데 내구성이나 누수의 기존 기능을 유지한 채 손잡이를 만들거나 세라믹 마감을 하거나 티타늄 같은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며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2002년 시애틀에 본사를 둔 퍼시픽 마켓 인터내셔널이 스탠리의 소매 및 브랜딩 권리를 인수하게 돼요. 이후 시애틀 하면 떠오르는 그 기업, 세계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를 만나죠.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키워가던 중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잔이 환경오염을 만든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텀블러 사용 장려 정책을 확대하는데요. 스타벅스 로고를 가진 텀블러를 제작하는 협업사로 스탠리를 선정합니다. 스탠리에게 스타벅스와 콜라보는 새로운 기회이자 사업 확장의 기회였어요. 소비자들의 커피 수요가 늘어나고 메인 텀블러가 사용이 확대되면서 본격적으로 텀블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소비층이 40대 남성에서
20, 30대 여성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요. 2011년 1리터에 육박하는 초대형 컵 트렌타를 출시하는데 이탈리아 숫자로 30을 뜻하는 트렌타의 용량은 약 1리터였어요. 이런 거대 텀블러의 등장으로 잔뜩 긴장하기 시작한 산업은 밖에도 자동차 산업이에요. 개인 텀블러 사용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이즈의 텀블러를 보관할 컵홀더의 개수가 대량 구매의 척도가 되어갔죠. 특히 스타벅스가 컵의 크기를 키울 때마다 자동차 회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컵홀더의 크기를 키워야 했는데요. 소비자의 요구와 시장의 트렌드가 자동차 기업을 움직인 사례가 되었죠. 최근 세계적으로 텀블러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시장 조사 기관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18년 81억 달러였던 개인컵 시장이 2025년에는 106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을 예상했는데요. 환경 문제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일회용 컵 사용 감소와 팬데믹 기간 동안 개인컵 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요 이유로 지목되고 있죠. 미국 MZ들 사이에서 스탠리 텀블러는 광적이라고 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2019년 7,300만 달러 수준이던 매출이 2023년 7억 5천만 달러로 4년 만에 10배 이상 올랐죠. 이런 열광 이전에 스탠리도 큰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튼튼한 보온병이라는 이미지로 아웃도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텀블러 시장을 확대했지만 소화되는 시장과 수많은 경쟁자들에게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죠. 그리고 아웃도어 브랜드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2019년에는 주력 상품이었던 펜처의 단종을 결정하며 텀블러 시장에서 막을 내리나 싶었어요. 하지만 반전이 찾아옵니다. 펜처의 단종 소식을 듣고 가장 아쉬움을 표현했던 소비자는 20, 30대 직장인 여성이었어요. 이 여성들은 주로 워킹맘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업무와 육아로 지친 일상을 함께하는 대용량 퀸처 텀블러는 이들에게 삶의 동반자나 다름없었죠. 이 중 새 워킹맘이 창업한 제품 리뷰 블로그 더 바이 가이드에서 퀸처의 단종을 아쉬워했고 스탠리사에게 5,000개 한정 마지막 제품 생산을 요청하는데요. 이 수량이 한 5일 만에 완판되며 새로운 소비층을 발견한 스탠리 경영진은 퀸처의 단종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의 의견을 정치해 기존의 클래식한 이미지를 벗어나 파스텔톤 컬러 제품을 출시하며 남성 아웃도어 이미지를 탈피하게 돼요. 밋밋하고 못생겼다고 평가받던 크록스를 다양한 색상과 액세서리를 통해 인기 브랜드로 만든 크록스의 전 마케팅 총괄이사 테런스 레일리가 2020년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스탠리의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케팅을 확대하고 원하는 그림이나 문자를 적용하는 커스텀이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며 Z세대의 구매욕을 자극합니다. 특히 손잡이에 거는 액세서리, 이름표, 스티커 등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도구를 넘어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죠. 이렇게 식을 줄 모르는 인기가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2024년 1월 스타벅스와 타깃 그리고 스탠리가 협업해 한정판 핑크 텀블러를 출시했는데요. 이 텀블러의 용량은 40온스, 약 1.2리터의 크기로 그 가격이 50달러, 6만원이 넘었지만 출시 직후 품절되며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높은 수요에도 재입고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경매 사이트에서 10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세크라멘토에서는 절도범으로 23세 여성을 체포했는데 여성의 차에는 무려 2,500달러 상당의 스탠리 텀블러 65개가 발견되었죠. 이외에도 10대들 사이에서 색상과 종류별로 여러 개를 소비하며 보여주기식 문화가 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품의 기술력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스탠리. 오랫동안 아웃도어 브랜드로 입지를 다져왔지만 그 한계를 단정하지 않고 영역을 벗어나 고객별 커스터마이징, 타 브랜드와 콜라보,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는 SNS 마케팅 등 나를 시도하며 브랜드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